제도감독 벌칙 75조. 감독상 명령이 나오는데요. 감독상 명령은 뭐 출제는 잘 안 하니까 일단은 11회 시험이 마지막 출제였고요. 일단 참고만 해두시는데, 업무에 대한 행정상의 일반 감독입니다. 이게 감독상 명령이에요. 오늘 143일 맞아요? (150일이) 안 남았네. 5개월이 채 안 남았다는 얘기네. 그죠? 자, 감독상 명령.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법 37조 규정이 있는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죠. 이 셋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죠. 이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내릴 수 있어요. 자료 제출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행령명령이라고 그러고요. 소속 공무원을 직접 보내서 조사, 검사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행정조사라고 그래요. 이때 나가시는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공무원증과 그 조사, 검사 증명서를 내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때 이 개공에는요, 무등록업자 포함해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이 등록관청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포함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있는데 분사무소가 평택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감독권은 주된 사무소에 있거든요. 있는데 주된 사무소만 감독권이 있다면 엄청 불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택시장은 자신의 관내에 있는 이 분사무소에는 감독권이 있어요. 그래서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포함되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 감독할 수 있냐면요. 일단은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요. 누가 진정선했어요?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할 수 있고,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 정지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라든가 또는 자격 정지를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지금 감독사에 이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이해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라는 제도 있죠. 이거 아시죠? 우리 법상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소공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격 정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공사가 지금 현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상 우리는 소공사가 감독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중개보조는 빠진 거죠, 지금. 근데 말이 이게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죠? 등록관청이 중개보조는 감독 못 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출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감만 잡아두시고, 이걸 그럼 위반했을 때 제재를 기억하는데, 만약에 개업공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거든요.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내렸어요. 소속공무원 조사 나왔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해놓고 문 닫고 도망가 버린 거 이거. 그럼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죠. 이때는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 근데 우리 거래정보사업자는 업무정지가 없다고 그랬죠. 없으니까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예요. 제재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협조 요청이란 말이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우리 등록관 측에서 감독 나가잖아요. 그럼 협회랑 통상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협회에다가 감독 나갈 때 협조 요청하면요,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응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으로 넘어갑니다. 76조 총설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행정처분으로 왔는데, 총설입니다. 지금부터 이 표를 설명을 드리는데, 행정관청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게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우리 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은 3명으로 일단 크게 분류되고 있어요. 하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래정보사업자가 있죠. 그럼 행정처분 대상에 누가 또 빠진 거예요, 지금? 중개보조인이 또 빠졌죠. 그래서 보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안 됩니다.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이 있죠. 그 다음에 공세대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격 정지는 소공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처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법상 행정처분이다. 5가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점 명심하시고요. 이 등록 취소는 다시 2가지로 나눠지죠. 그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적 등록 취소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죠. 그래서 이 필취가 있고요. 이거 다른 분들은 이걸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있어요. 이게 의무적 등록 취소고, 다른 분들은 이것을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부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기속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그 처분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취는 말 그대로 기속행위예요. 근데 임치는 말 그대로 재량행위입니다. 할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재량행위의 기속이에요. 재량이죠. 자격정지요. 재량이다. 그래서 정지처분은 모두 재량입니다. 그럼 자격 취소가 있네요. 자격 취소는 기속행위의 재량행위예요. 기속행위죠, 이거. 기속행위고. 다음에 지정 취소가 있어요. 지정 취소 이거 재량의 기속이에요. 재량이죠. 최근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게 뭐냐? 바로 지정 취소.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만 있습니다. 하얀 다로 아주 잘 바꿔내고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격 취소는 또 거꾸로 기속행위만 있어요. 하얀 다만 있어요. 할 수 있다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재량인데 유일하게 자격 취소만 기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명심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도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권한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있어요? 등록관청. 맞죠? 공인인증서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입니다. 이거는 권한이 시도의사에게 있죠. 근데 교부한자다, 사무소다. 교부한자에게만 있죠. 교부한 시도의사에게만 자격 취소, 정지의 권한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정 취소 권한입니다. 누구한테 있어요?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죠. 이걸 그래서 감독상 명령권자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경기도의사입니다. 평택 시내에 있는 개공에 대한 감독권이 있죠. 하지만 위법 사실 확인에 따라 우리 경기도의사가 직접 등록 취소 업무를 못 드립니다. 누가 때려야 돼요? 평택시장, 등록관청이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감독을 할 수 있는 자와 행정처분권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행정처분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하기 전에는 변매의 기회를 주는데 이 변매의 기회를 우리는 사전 절차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사전 절차는 크게 청문과 의견 제출로 나뉘고 있는데 청문은 의견을 대상자로부터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라고 했죠. 국회 인사청문회 하듯이. 의견 제출은 의견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청문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취소할 때. 의견 제출은 정지처분 나갈 때죠. 그러니까 취소가 세 가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지처분할 때, 업무정 자격증 처분할 때는 의견 제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거 취소나 정지 때릴 때 반드시 청문이나 의견 제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망의 사안으로 등록 취소하거나 또는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의 재판 등의 사유로 그 사유가 명백했잖아요. 그럼 이때도 청문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개업공사가 말이에요. 형법 위반에 징역 1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형법 위반 징역 1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결격이 맞죠? 결격이에요. 그때는 재판 등으로 지금 확정된 거죠?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바로.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재판에서 이미 변매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고요. 이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된다는 규정은 우리 공인인증서법에 직접 있어요. 직접 있는데 정지처분할 때는 의견 제출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청문회 절차라든가 의견 제출 절차 있죠. 이것은 전부 다 행정절차법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있는데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그럼 행정절차법에 따르게 되면요. 청문은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한 절차라고 그랬죠. 그럼 청문할 때는 대상자한테 먼저 통지해야 되겠네요. 청문회 출석해라 하고 그게 11년까지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하기 위한 청문 주제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의 주제는 누가 해야 돼요? 등록관청이. 행정처분권자가 해야 되죠, 원칙. 그렇게 되고 자격 취소를 위한 청문은 시도의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래서 이게 바로 사전 절차고 반드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한다. OX.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한다. OX. O예요, O. 이게 원칙.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되죠. 근데 등록 취소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것만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사후 절차가 있네요. 그래서 표에 사후 절차가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이걸 기억하고 있죠. 우리 취소당하면은 증 반납해야 되죠. 기억나요? 그럼 등록 취소를 당했거든요. 그럼 증 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에? 7일 내에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정지처분 시에는 반납이 있다 없다? 없다. 명심합니다. 우리는 취소 시만 반납하는 거예요. 취소 시만 반납이다. 그래서 7일 내에 반납한다. 안 하면
100과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이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때렸을 때는 협회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알죠? 기억납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시에는 협회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줍니다. 근데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는 협회 통보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라 했죠? 우리 법상 협회 통보 의무자는 등록관청뿐이에요. 그럼 자격 취소나 정지는 시도지사가 하고 있잖아 지금. 시도지사는 절대 협회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 정지사항은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만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감 잡아두고, 다음 자격을 취소한 자입니다. 자격 취소한 자는 이자는 7일 내증 반납해야 되죠. 반납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취소한 시도지사죠. 역시 안 하면 100과죠. 그래서 이거 정지처분 시에는 역시 반납 규정이 없어요. 자격증은요 반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 내야 됩니다. 사유서 안 내도 100만 원 과태료 이거는. 그래서 정지처분 시에는 반납이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취소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한다.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예요. 이자는 이 사실을 5일이죠.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공인인증사법에서 유일한 5일이 바로 이거죠 지금. 그래서 왜 자격 취소 시에는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고요?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러므로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5일 내 보고하고 통보하는 게 없다라는 거. 이걸 명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명심을 꼭 해주시고요. 이 부분. 그래서 그 사후 절차 부분에 별표돼 있죠 지금. 그래서 그 점 명심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주의할 사항까지 다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옆으로 가서 필취, 임취,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사유를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필취 사유 8가지. 요거는 이제 암기하셨을 것 같은데? 사법결의, 이양정의. 자, 이렇게 됩니다. 사부곁에 이양정량 둘. 사부결의에서 끊고 이양정의에서 끊고 이렇게 됩니다. 사는 사망의 상이죠. 등록 취소요. 개인인 계공이 사망했다. 법인이 해산했어요. 등록 취소. 필취입니다. 사망 해산은 등록의 실효 사유이기도 하죠. 맞죠? 이건 등록 취소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실효돼 버려요. 사망 해산하면. 그래서 필요적 등록 취소. 그러면 사망으로 인한 등록 취소를 당했습니다. 증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근데 해산으로 인한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증 반납 해야 되죠. 누가? 대표자? 이었던 자가. 법인이 해산 후 등록 취소했어요. 대표자 이었던 자가 증을 반납합니다. 며칠 내? 7일 내 반납해야 됩니다. 다음 부가 뭐예요? 부정 등록. 칠판 보시면서 기억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자격증 위등록한 거죠? 이거는 3년짜리 지역사유 맞아요? 3-3이죠 이거? 이건 포상금도 주죠? 이렇게 되고요. 다음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했을 때 법인의 임원 사원이 결격에 해당됐네요. 2월 내 해소해줘야 되죠? 안 해도 필취예요. 이건 법인의 결격이니까. 임원의 결격을 2달 내에 해소하면 필취입니다. 이거. 근데요, 결격 사유 모두가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미성년 결격이죠. 그러면 개업공사가 미성년이라는 결격으로 등록을 취소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공이 미성년자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미성년이라는 결격으로 등록 취소할 일이 없죠. 나아가 개공이 자격정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개업공사가 자격정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죠? 우리 법상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소공사한테만. 그러니까 개공이 자격정지라는 결격으로 등록 취소할 일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지문이 이렇게 떴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의 등록이 취소된다. OX, X라고 할까봐 그 얘기를 제가 잘 안 해요.
오죠, 이거. 아, 처음서부터 개공이 미성년자일 수가 없다니까요. 처음서부터 자격증이 먹을 수가 없어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결격사유 모두가 등록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개공이 결격사유에 어느 해당하면 아예 등록 취소해, 그냥. 무조건 취소해, 이거. 뭔 뜻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합니다. 개공이 결격에 해당되면 뭐라고요? 필취에 필취. 반드시 등록 취소입니다, 그냥. 그래서 참고하시고. 거기 17, 17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려놨고, 거기 쫙 가갖고 미성년자 자격증리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제외 이래놨죠? 이게 그 말이에요. 참고하세요. 그건 참고사항이 너무 깊이 생각하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거 틀렸다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자. 암기표에서 이자는 무조건 이중자죠? 이거 이중 등록. 양쪽 다 반드시 취소죠, 이거. 그 다음에 이도 이중 소소. 이거 둘 다 1-1이죠? 1년 1-1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양은 뭐예요? 양도 대여고.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게 합니다. 야는 포상금도 주는 거죠? 야도 1-1이죠? 이렇게 되고. 정이 뭐예요? 정지. 그러니까 정자는 암기표에서 정지 아니면 정보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이거 필취니까 정지겠죠? 정지 중 중개 업무했거나 업무 정지 중 업무했다는 얘기죠. 우리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해요. 하나가 더 있죠. 자격 정지를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죠. 이거 과해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출제자도 과해 보이니까 잘 물어봐, 이거. 그래서 바쁘면 좀 시킬 수도 있다 했는데, 이거 자격증리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업무 시키면 등록 취소합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하시고. 이거 상습범이죠. 최근 1년 내죠. 1년 내 2회 이상 뭐예요? 업무정지 먹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삼진아웃이죠. 1년 내 업은 삼진아웃이에요. 1년 내 업은 삼진아웃이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지금 누구는 오매불망 취임 100일째 되는 날 일반 사면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죠, 또. 이거 하다가 취소당했거든. 근데 문제는 삼진아웃 당했다는 거지. 음주로. 일반 사면해서 삼진아웃은 안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권 시키려나? 몰라요? 어쨌든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근데 삼진아웃은 아마 제외될 거다 네 그랬는데, 이게 삼진아웃이었어. 아니, 키를 꽂는 거하고 빼는 것만 기억나는데. 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망치로 차를 부셔버려야 되겠다고 맨날 그런다니까. 아니, 얼마나 그러겠어. 그러니까 꽂는 거하고 빼는 것만 딱 기억난다니까, 이게. 그래갖고 이게 습관이라니까, 그러니까. 습관이야, 습관. 그러니까 이제 술을 한 잔이라도 딱 먹으면 습관적으로 대리운전을 불러야 되는데, 1588 불러야 되는데, 이 참 문제야. 내가 받으니까. 그렇게 그냥 술 드시고 운전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갖고. 자, 그래서 어쨌든 사법계리 이양정이 이해해 두시고요. 이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해요. 필치는 꼭 암기해 주시고. 문제는 이제 임치인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의무적 등록 취소는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이죠.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 미시사업은 거금으로 보전해 주는데 2, 3, 6월에. 그래서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 이렇게 이제 끊습니다. 미가 뭐예요? 미달. 등록 기준 미달이죠. 다음에 시는 임시 시설물 설치. 사무소 2개소 이상. 이중사무소죠, 이거. 그래서 이거. 이 둘은 임시시설물하고 이중사무소랑 항상 붙어 다니죠. 플러스 1-1이죠, 이거. 이 점 이해하시고. 이거 겸업 위반이죠. 겸업 위반. 법인의 겸업 위반.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등록 기준과 관련돼 있다 하겠습니다.
네 가지는. 다음에 이제 거금보정인데, 이거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이죠, 이거.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다음에 금, 지, 행위. 매무수거 증직투죠. 금지행위를 개공해야 하면 임치. 그래서 이 거금은 이거 두 가지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있죠, 이거. 그러니까 임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는 보증이죠. 보증을 아예 설정 안 하고 중개 업무를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저는 뭐겠어요? 전속 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한 거죠. 의뢰인 보호를 위반한 거예요. 이게 됩니다. 물론 금지행위는 3년짜리, 1년짜리 징역 사유가 있죠. 매무수거 1년, 징직상투는 3년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건 상습범이죠. 최근 2년이죠, 이거. 2년 내에 몇 회? 2회. 2년 내 2회 이상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년 내 시정조치 과징금 2번 이상. 이때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우리 등록관청은 야, 네가 시정조치 과징금 때린 근거가 뭔데? 자료 좀 보내달라. 요청할 수 있겠죠? 이때 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2년에 2회. 그 다음에 이것도 상습범이죠, 지금. 1년 내 3회 이상 뭐예요?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네 번째에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임치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3회를 받은 거예요, 앞에서. 그리고 네 번째에서 타석에 들어섰다.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면 이때는 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 필취했을 때는 필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이거는 뭐 6월 예를 들어서 7일 날 과태료 먹었죠. 11월 7일 날 과태료 또 먹었어요. 이분이 다음에 3월 2일 날 만약에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기산했을 때 1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다음에 6월 6일 날은 좀 그렇네. 쉬는 날이라. 아, 더럽네. 6월 5일이라고 하죠. 6월 5일 날. 그러면 6월 7일 날 위반행위 해버리면 이때는 1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월 5일 날 여기서 만약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위반행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업무정지 과태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 뭐가 나간다? 임치가 나가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취했으면 필취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 6월 7일 날 업무정지 먹고 11월 7일 날 과태료 맞고 그다음에 3월 2일 날 업무정지 또 먹었어요. 지금 2번 먹었죠? 이거 업무정지 2번 먹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월 5일 날 업무정지 위반행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필취로 가는 거죠. 삼진아웃이에요, 이거. 근데 업무정지 먹고 과태료 먹고 업무정지 먹었어요. 이래놓고 나서 네 번째에서 과태료 위반행위 한 거예요, 이거. 그럼 이때는 뭐로 가는 거예요? 임치죠, 임치. 구분 되시죠, 이거? 작년에 이거 갖고 물어봤어요, 지금. 상습범 갖고. 그래서 어쨌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치가 되려면 앞에서 무조건 몇 번을 먼저 맞아야 됩니까? 3번.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자, 그래서 이건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이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월 초가 무단위협이죠, 이거. 이건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죠? 예,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보시면 필취는 주로 등록 관련 사항이에요, 이거. 등록. 그래서 필취 사유가 주로 등록 파트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임치는 보세요. 임치는 등록 기준에 미달돼 있거나 또는 부동산 거래세를 문란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이거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한 거죠. 보증 미설정 업무 시나 전속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그다음에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 그다음에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니까 이제 이게 바로 임치 사유예요. 이게. 자, 그럼 넘어가면 업무정지로 가야 되죠. 업무정지가 잘 암기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결장전으로 출발하죠, 이거. 결장전. 정확 거명. 임과밖에 중시.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업무정지 처분 사유인데
우리 박지선 선수 결장하시기 전에는 정확하게 거명, 이름 밝히라는 얘기죠. 이름 밝히고 임과 밖에서 노는 걸 중시하라 이거죠. 결장 전, 정확, 거명, 임과 밖에 중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이 뭡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소공이나 보조로 둔 경우죠. 결격자 고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업무정지. 그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됐거든요. 해소해야 되죠. 몇 달래? 2달래. 안 했다. 업무정지죠. 근데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둘러 해서는 뭐라고요? 필취예요. 이건 필취입니다. 구분하세요.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둘러 해서라면 업무정지 이거는. 다음 장. 인장이죠. 인장. 등록하기 미등록 이상. 그러니까 업무진사는 주로 중개 업무 관련 사항이죠. 그러면 도장, 서명날인, 서류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인장 이때는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다음에 저는 전속이겠죠. 전속시 전속계약서 사용하라고 했죠. 이거 보관도 하라고 했어요. 몇 년? 3년. 사용 보관 안 했다. 업무정지. 근데 전속계공이 만약에 전속계약서 이거 작성 보관의 의무 위반은 업무정지인데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했어요. 의료인보조치 위반했죠. 임취에 저거는. 나뉘고 있죠. 구분해 놓으시고. 다음 정이 뭐겠어요? 정보. 그러니까 이거 정자는 정지 아니면 정보라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인데 정보겠죠. 이거 업무정지 사유니까 정보. 그럼 정보망에다 대고 물건을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한 거죠. 거짓 공개했거나 정보망에다 공개했다가 거래가 되면 지체 없이 거래공사업자에 통보하라고 했죠. 거래사실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허위 공개한 거 똑같아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고. 확은 뭐겠어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거나 보관 몇 년 해야 돼요? 3년 안 했다. 업무정지. 근데 기억나세요?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미지시는. 이거 기억 꼭 하라고 그랬는데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개공이 안 했거나 근거자를 미지시는 500과예요. 기억나세요? 원래 업무정지였는데 이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설명 정확히 하는 게 뭔데? 이런 논란이 있어갖고 500과로 내렸다고 했죠 이거? 그것도 기억 안 나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 근데 확인 설명서는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다음 거는 뭐겠어요? 거래 계약서겠죠.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거나 보관 몇 년 해야 돼요? 5년. 그러니까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 있죠? 전부 다 업무정지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전부 다 업무정지죠, 이거. 근데 보증서 있죠, 보증서. 우리 중개 완성되면 세 가지 서면 완세트로 나가야 돼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나가야 되죠. 보증서 미교부만 100과예요. 보증서 게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부도 해야 되잖아요. 사본교부, 그거 하나는 100과예요. 근데 나머지 서류 관련 위반은 전부 다 이거 업무정지예요. 서명날인 위반, 보관 위반 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명은 암기표에서 명자는요, 명칭 아니면 명령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명칭은 100과로가 있죠. 영등포 휴게소 보자. 100만 원 가지고. 영이 아니고 명이라고 그러죠, 그거.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뭐예요?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 명령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상 명령 위반 저거. 그래서 감독상 명령이죠. 100과고. 그 다음에 임이 뭐겠어요? 임취. 임취 사유에 어느 하나 해당했을 때. 맞죠? 그러니까 미시사업과 근무전 236. 이것은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다음 중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임취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몇 분이다? 필취예요. 그러니까 필취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도 암기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과는 상습 위반에 대한 과태료죠, 이거. 그럼 최근 1년 내에 몇 회? 2회 이상이죠. 2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먹고 다시 세 번째에서 과태료 위반행위 한 거죠. 세 번째에서 과태료 위반행위 해버리면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이제 상습범 구분되세요? 업은 기억했어요, 이제. 삼진아웃이라고. 필취. 그 다음에 임취가 되면 앞에서 무조건 몇 번 맞아야 된다고요? 세 번을 맞고 네 번째 타서 들어서는 거예요. 앞에서 두 번을 맞고 세 번째에서 뭐라고요? 과태료. 세 번째 과태료 위반행위는 무조건 업무정지 그냥.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구분해 놓으시고 그 밖에 위법 위반이죠 이거. 이게 백지규정이라고 했어요. 백지규정. 그래서 이건 예시에 불과하고요. 대충 우리법 위반하면 그냥 업무징이 나갈 수 있는데 그 밖에 위법 위반 하나 기억할 거 있다고 그랬죠. 그 밖에 위법 위반. 우리 소공사 보조원 고용신고, 고용원의 종료신고 있죠. 우리 법상 신고 위반은 뭐라 했어요? 백과. 신고 위반은 경미한사항이니까 백과였는데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부활시키면서 과태료 안 둔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거 맞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하다 걸리면 업무정지 한 달 먹는다 그랬죠. 한 달. 실장님 고용신고 안 해버리면 업무정지 한 달 먹어요. 이거.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주고 잘 안 빌면 한 달 반 때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고용신고, 그다음 뭐 품위 안 지켰을 때, 또 개공이 자신의 임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게 됐는데 자기 명의로 예치하게 됐는데 분리관리, 불이용 설정 같은 거 안 했다. 그러면 업무정지다. 그 밖에 위법 위반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고 다음은 중이 뭐겠어요?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이 있죠.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업무정지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공정위에 받았을 때 이걸 2년에 2번 이상 받아버리면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결장전, 정확검명, 인가받기 중시다. 자주 보면 보인다. 천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익힌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취는 사법결의 이항적으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 이거는 암기해 주셔야 되고 임취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임취하고 업무정지를 비교해가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업무정지와 또 구분해야 될 게 백과인데 백과는 여러분들이 영등포 휴게소보자는 금방 기억해버려요.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보자죠? 이게 100만 원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헷갈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임취하고만 딱 비교해서 정리하세요. 자주 보면 보여요. 통째로 암기하라는 말씀 안 드리는데 암기하는 게 편한데 우리가 암기에 부담이 있으니까 결장전, 정확한 인가받기 중시 그래갖고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아 이게 그럴만 하구나. 이건 주로 업무 관련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 그 밑에 있는 주의 부분 있죠. 주의. 그 첫 번째 1번에 이거 업무정지 제척기간 시효 이거죠 이게. 그래서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위반행위 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를 때릴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등록가책이 몰라가지고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3년 지나버렸죠? 그럼 더 이상 업무정지 못 때립니다. 해서 이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지나면 못하는 게 뭐라고요? 업무정지뿐이에요.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사유 발생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OX, X.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또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OX, X예요. 명심해 주시고 업무정지만 사유 발생부터 3년이나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이게 업무정지 제척기간 또는 시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때릴 수 있죠. 알고 있고 그 다음 3번이 기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강경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알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잖아요. 재량권 남용할 소지가 있죠. 그래서 기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6개월이나 3개월이나 6개월이나 3개월 정해져 있죠. 자 6개월짜리 이제 기억하고 합니다. 이거 암기사항 아니고 이해할 사항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6개월짜리 일단 뭐예요? 결격자고요. 이거 6개월 맞죠? 6개월 결격자 고용은 우리 법이 결격에 대해서는 엄히 규제하니까 이건 6개월 나갑니다. 결격자 고용했다. 2개월 내에서 하는 도 마찬가지. 다음 또 6개월짜리가 뭐 있어요? 거짓. 이건 거짓 공개는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에요. 근데 거래사실 미통고도 죄질은 비슷한데 이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3개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 공개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엄청 잘 물어 이거. 거짓 공개 6개월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임취사유 있죠? 임취사유에 대고 업무정지 때리는 거예요. 그럼 임취사유에 대고 업무정지 때리면 이거 기준기간 몇 개월? 6개월 나가야죠.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금지행위 중에 보수초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금지행위에 걸렸잖아요. 그럼 임취인데 임취는 업무정지 사유죠. 그럼 대표적인 금지행위가 보수초과인데 보수초과에 걸렸어요. 그러면 일단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때리죠. 몇 개월? 6개월 때리는 거예요. 6개월. 6개월 때리고 다시 보수초과가 걸렸잖아요. 똑같이. 그때는 등록 취소해버려요.
다시 걸리면.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임취차는 모두가 6개월이다. 이게 물론 싹싹 빌리면 3개월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진 다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시정조치 과징금 동시에 받았거나 과징금 받으면 6개월인데 이건 이제 그냥 무시하고요. 다 3개월로 가고 그 밖에 입법 위반 있죠. 요거만 한 달이에요. 기준기간이. 그래서 실장님 고용신고 안 해버리면 업무정지 한 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다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그럴만 하죠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맞출 거예요. 기준기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79쪽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시다가 폐업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을 쉬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등록을 하셨어요. 그럼 이자를 재등록 개업공사라 부르고요. 그럼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죠. 따라서 폐업 전 위반행위가 있었어요. 재등록 개공한테 여기서 등록 취소 업무정지, 즉 행정처분 때려버릴 수 있죠.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후 재등록하기까지 기간, 요 기간이죠 지금. 요 기간은 우리 뭐라 불러요? 폐업기간이라 부르죠. 이 폐업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행정처분 못한다고요? 3년. 문 닫고 완전히 3년 쉬어버리면은 폐업 전 위반을 전부 다 이거 거론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거. 결격이 우리가 3년 지나면 다 벗어나잖아 지금. 그래서 문 닫고 3년 쉬어버리면 더 이상 폐업 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거론치 않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위반에 해놓고 폐업 들어간 거예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해놓고 폐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때는 폐업 기간이 몇 년? 1년만 초과하면 이때는 더 이상 업무정지 안 때리겠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문을 딱 닫았다면 1년만 지나면 더 이상 안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은 일단 3년이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1년이죠 지금. 업무정지는 폐업을 안 하면 몇 년 지나야 못하는 거예요? 3년. 폐업을 해버리면 1년만 지나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폐업이란 말이 나오면 1년 초과하면 더 이상 업무정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재등록 개공이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럼 업무정지 과태료 받은 거 이거 그 효과 그대로 승계하죠. 효과 승계 몇 년 한다? 1년 승계한다. 1년을 승계를 하게 되는데 왜 1년 승계하는 거냐?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를 상습 위반 가중처벌이 업무정지 과태료죠 지금. 그러니까 폐업 전에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를 그대로 1년간 승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1년 승계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점이 처분일이에요? 폐업일이에요? 처분일로부터 1년이죠.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 숫자 암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3년 폐업기간 지나면 폐업 전 위반 사유에 대해서 행정처분 불가해요. 단 업무정지는 1년만 지나도 불가해요. 그리고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는 이자가 승계를 받는데 재등록 개공이 승계받는데 왜 1년이냐? 상습범 잡기 위해서. 그래서 기준점이 처분일이지 폐업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해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죠? 고려해줘야 되고 법인 대표자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이 규정 그대로 승계받죠? 그대로 승계받아요. 법인 설립해갖고 중개업 영위하다가 불법행위 엄청 해놓고 폐업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법인 설립해갖고 이거 대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다 승계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재등록 개공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이해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해는 되는데 문제를 딱 접하잖아요. 해결이 잘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좀 요하는 거고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냥 넘어가고요. 아까 다 설명했어요 이미. 근데 여기서
참, 이제 짚고 가야죠.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야지, 이거.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등록 취소를 당하면 3년 결격이잖아요. 맞죠? 근데 등록 취소 후 3년 결격을 안 잡는 케이스들이 있죠? 뭐라고요? 사망예산. 좋아요. 사망예산으로 등록 취소했습니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준 미달 등록 취소를 당했습니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기억나죠? 세 번째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를 당한 거예요. 그럼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이 결격 사유를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를 당한 거예요. 그럼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지 3년 지나면 벗어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양도대에 했다가 임의소문 설치했다가 등록 취소했어요. 오리지널하다 3년이에요. 등록 취소 3년 걸리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 우리 개업공사가 말이에요. 재등록 개공이 폐업전 위반을 사유로 해서 등록 취소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3년에서 이 폐업기간 공지해 주죠? 결격이. 예를 들어 이중소속을 여기서 한 바가 있었어요. 필치 사유죠. 이자가 2년을 쉰 거예요. 그러자 이중소속인 필치니까 3년이라는 못 때리잖아요. 여기서 등록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야는 등록 취소를 다녔을 때 결격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 1년만 결격이죠, 1년만. 원래 3년인데 2년을 빼준 거죠? 3년에서 2년을 빼주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또 감 잡아두시고.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이네. 79쪽에 동그라미 3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위처분이 나오죠. 이거는 지금 제목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회 출제, 매회 출제.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물어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는데 꼭 기억할 게 너무 많아서 탈이죠? 지금 중개법은요 80점 이상 득점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버릴 거의 없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모두 커버하고 있어야 돼요. 다. 근데 아무리 봐도 80점 커버하기가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요즘 탈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중개법 80점 맞기 요즘 쉽지 않아졌어요. 지금 쉽지 않아졌습니다. 지금. 틀림없어요. 중개법 80점 못 맞았다. 그냥 탈락이에요. 탈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중개법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여기 대부분 수험생들이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중개법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는 꼭 거꾸로 해. 7월 달부터 2차 과목 시작 본격적으로 해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할 때 2차 과목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돼? 네? 중개법부터 해야 된다고요? 진짜로? 뭐부터 해야 돼? 2차 과목. 중개법부터 해야 된다고요?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우리가 수능 대비하거나 학력고사 대비할 때 국영수 먼저 했죠. 고등학교 1, 2학년 때 국영수를 끝내놓고 3학년 때 그냥 암기까먹 하잖아요. 그러는 거 아니요? 수능. 학력고사 세대도 아니신 것 같은데. 저기 시험이었구만. 예비고사. 맞죠? 예비고사죠?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어려운 것부터 먼저 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어려운 것도 먼저 치고 가는 거. 그리고 뒤로 갈수록 득점 과목으로 가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어려운 것부터 먼저 치고 가야 돼요. 먼저 중개법 7월 달부터 해놓으면 좋긴 좋아요. 모의고사 보면 득점이 되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에 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고 공법부터 먼저 해놔야 되지. 그 다음 등기법 해놓고 지적법 해놓고 마지막 세법, 인재, 중개법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 특정 과목으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냥. 특정 과목. 그러니까 시험에 다가갈수록 특정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다가갈수록 공법 과락말과 공법책 펴놓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공법책 펴놓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 뭐 내년에 또 보겠구만. 그러면서 지나가.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중개법 고득점 해야지 하면서 눈은 공법을 보고 있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갖고 또
자꾸 잔소리 같은데 1차 과목을 모의고사에서 60점을 넘기고자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심리가. 모의고사에서 1차를 60점을 넘기고 싶어 해. 그래야 안심이 되는 것 같아. 근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끝까지 60점 못 넘길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러면 이거 2차를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실제로 우리 작년에 수험생 젊은 친구 하나가 내가 2차 버리지 말라겠거든. 근데 야가 끝까지 60점을 못 넘겨, 모의고사에서. 더군다나 9월달 갔더니 막 민법, 개론 막 40점 맞고 이러는 거예요. 9월달 첫 시간에 시험 본다고 그러죠, 다. 전 과목이. 그러니까 막 열받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2차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9월달 가갖고. 가장 어리석은 무이죠. 2차 버리려면 미리 버려야 돼, 다. 7, 8월달에 결정해야죠. 2차 버리려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친구도 계속 1차가 6점이 안 나오니까 버려버린 거지, 2차를. 작년 시험에서 1차를 85점 맞아서 평균을. 미친 거지, 그거.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버리지 말라겠지 않냐, 이거. 그때까지 따라와갖고 그때 가서 버리면 뭐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끝까지 갚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네요. 그거 봐라.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 1년 쓸데없이 공부도 하고. 2차만 하잖아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커요, 그것도. 2차 탈락하면요 1차 다시 해야 돼. 그 끔찍한 민법을 어떻게 해, 지금. 그러니까 몰아붙일 때 처음에 끝내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은 우린 처음 하시면 무조건 2차에서 중개법 목숨을 거는데, 지금 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거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7월 이후에 그렇게 이제 공법부터 시작하면서 하는데, 단 이제 7월 이후에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공법을 시작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럼 국토개혁법을 시작했어. 국토개혁법을 한 번에 끝내야 돼. 한 번에 끝내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암기하든 못하든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별로 끝내버려야 돼. 찔끔찔끔하면 절대 안 돼요. 찔끔찔끔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 많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뭐 밖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민법 물권을 시작했다. 그럼 물권 파트 다 끝내버려야 돼. 한 번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넘어가야 돼. 그래야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요. 이거를 소유권 보고 점유권 보고 이거 절대 안 늘어. 중개법 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서브노트 시작했잖아요. 이거 공부 시작했다. 요이 땅 해갖고 2, 3일 내에 딱 끝내버려야 됩니다. 2, 3일, 3일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암기 안 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숫자 아직 암기 안 하고 슬슬슬 넘기면 반나절 정도면 넘길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전체를 다.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수업을 쭉 들어왔으니까 과목을 딱 잡으면 그 과목을 끝내고 다음 과목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업그레이드 되지, 그렇지 않고는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찔끔찔끔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루 특강을 지금 안 하고 있죠. 하루 특강. 이제 과목별로 진행이 될 텐데, 벌써 이제 하루 특강씩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서브노트 한번 다 보고 와서, 보고 특강을 들었으니까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대. 내용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 아직 암기는 안 돼 있지만, 이걸 갖다 한 번에 다 보고 딱 오니까 이게 들리는 감이 틀리더래. 들리는 감이.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번 이제 시작하면 끝내버려야 돼. 그거 부분은. 그러니까 국토개혁법은 6개 법이죠, 지금. 공법은. 그럼 시작을 했다면은 국토개혁법 시작했다. 끝내야지. 다. 국토개혁법만이라도 최소한 끝내야 됩니다. 주택법 시작했어요. 주택법 다 끝내야지. 뭔 말인지 아셔요? 이거 암기하겠다고 막 드립하고 막 국토개혁법 하나 갖고 한 3일씩 붙잡고 있잖아요? 돼, 안 돼? 안 되죠. 어차피 잊어버리거든요. 반복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숫자들은 차츰차츰 익힌다 생각하면서 그냥 쭉쭉쭉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자격 갑니다. 이 자격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만이 권한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 사유는 부양정징입니다. 자격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야한다요.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자격 취소는 하얀 남아있어요. 그럼 부양정 징이다. 저쪽 애들이 부양정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랬죠? 침투 작전할 때 쓰는 거. 해상부양정, 공중부양정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부양정에는 징이 있다. 그럼 부가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자격을. 컨닝하에 취득한 거예요. 이거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형벌 없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거 또 물어봤어요. 제가 아주 즐겨하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부정 등록, 부정 취득, 부정 지정이 있는데 부정 등록만 필취해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포상금 주는 거예요. 그럼 야 포상금 줘요, 안 줘? 안 주는 거예요. 형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이거 양대죠? 자격증이 양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했다. 그러면 자격 취소해버리고요. 정은 정지겠죠, 이거? 자격정지 중 중개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사가 이중소속했죠? 이건 업무함과 똑같은 거죠? 소공이 자격증지 먹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개공한테 또 고용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건 업무함과 똑같게 된 자격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주의해야 되죠? 징역형 선고죠. 이게 무슨 법 위반? 이 법 위반이에요. 우리 법 위반 징역형 받아야 자격 취소해요. 형법 위반 징역형 갖고는 자격증 취소 못합니다. 벌금 갖고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징역형이고 이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그럼 집행유예는 징역형 선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 위반에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 취소해요. 그래서 부양정징 꼭 암기해 주시고 타법 위반은 절대 아니다. 이거. 다음 자격정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이장님 집에 불났다고 그랬죠. 이장불, 확거, 거금 줄게. 이거였죠. 이장불, 확거, 거금 줄게. 이가 뭐겠어요? 이중, 소속. 근데 이거 정지 중 이중소속은 자격 취소했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평상시 이중소속은 자격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소공이 인장 등록 안 했거나 미등록 상했을 때 불이 뭐예요? 불성실 설명.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 안 했거나 근거자를 미제시했을 때.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중개행했는데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때. 거래계약서에 중개행했는데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때. 이게 뭐겠어요?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이죠. 그 다음에 금, 쥐행위. 이렇게 됩니다. 이건 눈으로 익혀도 된다고 그랬어요, 다. 5가지로 압축되는데 소공이 이중소감한 자격정지, 인장 자격정지, 금지행위 자격정지죠. 소공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쓸 수 있다면서요. 이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 이 정도고요. 이 자격정지는 소공에게만 있다고 그랬죠. 개공은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업공사가 이중소개했어요. 필취. 개공사가 인장. 업무정지.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자를 미제했어요. 이거 뭐예요? 500과. 이거 꼭 기억하라니까요. 500과. 서명날인 위반했죠? 업무정지. 그 다음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임취. 이렇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개공이 여기 있는 행위 위반해버리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나 과태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공만 나가는 거예요. 특히 이중소속, 불성실 설명,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 그럼 이것도 기준기간이 있는데 기준기간이 개공이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 먹는 사유를 소공이 위반하면 이건 6개월 나가야 되네. 맞죠? 그러면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기준기간 몇 개월? 6개월. 소공이 거짓기재 이중계약 작성했어요. 금지행위했습니다. 소공이. 몇 개월? 6개월. 나머지는 3개월. 됐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거 자격 취소나 정지에 관한 교부환자한테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격증 교부를 서울시장에게 받은 거예요. 근데 중개사무소는 평택시 와서 열었어요. 이때 경기도지사께서 사무소가 하나 시도사죠. 감독 나갔다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럼 직접 취소나 정지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이분은 서울시장에게 통보해줘야 되죠. 이때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하는 거죠. 처분을 한후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통보합니다. 그럼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이죠. 청문. 자격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 이거 이행한 다음에 쭉 통보해 주면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이 취소나 정지를 때리게 돼요.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사는 발견하면 필요한 절차만 이해하고 통보하는 거예요. 이거 밑에 있어요. 쓸 필요 없습니다. 다. 그 다음에 평택시장은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이 감독 나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격증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만 해주면 돼요. 그럼 이자가 필요한 절차 이행하고 통보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제 다 했네요. 거기 80쪽에 주의 부분 있죠? 거기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원하는 자격증을 교부한 자에게만 있다고 그랬고, 자격 정지 처분은 소공사만 대상이라고 그랬고, 3번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사무소속에 관한 시도사가 다른 경우는 사무소속에 관한 시도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에게 통보한다. 알아보시겠죠? 처분을 한 후에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만 이해하고 통보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은 등록관청은 공인인사가 자격증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사에게 알려주라고 했죠. 다음에 5번은 자격정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강경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6개월 초과할 수는 없고, 다음에 6번은 자격 취소 시는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라고 했죠. 정지 시에는 이런 규정 없다고 그랬고, 7번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 한 7일 내 증 반납해야 되고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세 내야 되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까지. 그럼 지정 취소가 나오는데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만 있어요. 취소권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있고요. 청문을 원칙적으로 하게 되는데 단 사망의 산으로 지정 취소 청문 지휘입니다. 이건 부운정 일사죠. 알고 있죠? 부정 지정, 운영 규정, 정보 관련 사항 위반했을 때, 다음에 1년 내 설치 운영 안 했을 때, 사망의 산 등의 사유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 유인물 보겠습니다. 1번 보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중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률 중에 보수받아야 한다. 맞죠? 2번 거래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에 있다면 개공사가 과실 없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더라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죠. 3번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 계산한다. 맞죠? 교환계약이면 교환대상물 거래가격이 높은 것 적용할 보수를 계산한다. 맞죠? 5번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중개가 완성된 때로 한다. OX, X.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죠. 주의하시고. 2번 내려갑니다. 교육 업무 위탁이에요.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등록관청은 보조원을 대상으로 한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요. 맞죠? 2번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 시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7일이 아니고 10일. 2번 정답이고요. 3번입니다. 소공사로서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내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 이수무가 없죠. 4번 연수교육 실시하는 경우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 대상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죠. 5번 교육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해줘야 되죠. 3번 내려갑니다. 포상금 오른 것은 1번입니다. 이중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신고받은 자의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OX, X. 주의하시고. 이중사무소 아니죠. 2번 포상금은 국토부 장관이 지급한다. 등록관청이 지급하죠. 3번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는 국고에서 보조한다. 보조할 수 있다죠.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틀렸고 4번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5일에 지급한다. 15일이 아니고 1월이고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신고를 한 경우 약정이 없는 한 균분 지급하죠. 맞습니다. 5번 정답. 4번 내려갑니다. 협회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법제 7000표 38호 직제6조 제2항 기업공사 이자가 누구예요? 중개인. 중개인은 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 틀렸죠? 가입할 수 있어요. 2번 협회 설립을 위한 정관은 기업공사 600인 이상이 말기인에 작성한다. 600인이 아니고 300인. 3번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수는 19명이 늘어난다. 맞네요? 다음에 4번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국토부 장관에 신고한다.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이게 정상적인 지문이에요. 5번 갑니다. 금융감독원장은 협회 임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임원을 징계, 해임 또는 위반을 시행하고 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아니죠? 국장이죠. 5번 내려갑니다. 행정처분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처분할 경우는 청문 실시한다. 맞았어요? 여기에 반드시가 들어가면 틀린 거죠? 이게.
2번 질문, 공인사 자격 취소 권한은 오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에게만 있다. 맞죠? 네. 3번, 중개법인이 해산물이나 등록 취소한 경우에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내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안 하면 백과예요. 4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이나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고한테는 할 수 없다. OX, X, 자격정지가 빠져야 되죠. 업무정지에만 이 규정이 있어요. 5번,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한 시도사는 5일 내 국장보고와 다른 시도 통보해야 되죠. 자격정지 시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격 취소에만 있다. 6번 내려가죠.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법결의 이항정이 아닌 것 골라라 이 얘기예요. 공사법 위반은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결격이에요. 등록 취소 맞죠? 필취. 2번, 자격정지 기간 중인 소공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하게 했어요. 이거 필취죠?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3번, 최근 1년 내 업무정지 처분 이해를 받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죠? 한 번 더 위반해야 되죠? 한 번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더하면 필취. 과태료 위반 행위 더하면 업무정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3번 정답. 다음 4번, 개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에 소속공사를 했다. 이거 이중소속이죠? 필취. 5번,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을 2월 내에 해소하지 않았다. 임원이죠? 필취. 다음 7번 내려갑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입니다.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밑줄. 재등록개업공사가 3년간 승계한다. 3년간 승계 밑줄. 자, OX, X. 효과 승계는 몇 년 잡아야 돼요? 1년 잡아야 돼요. 상습범 잡기 위해서.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2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개업공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제 위반의 이유로 행정처분할 수 없죠. 3년 지나면 절대 못하고. 3번. 공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이 집행유예 선고받은 공인사는 자격 취소된다. 맞죠? 집행유예 받아 자격 취소고. 4번. 소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래명을 거짓 기재하면 자격증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죠? 개공이 이행이 하면 임취. 임취죠. 개공은 임취예요. 5번, 등록관청은 소공사의 자격증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자에게 통보해줘야 되죠. 쉬는 날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